제가 그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게 정점을 지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 부동산의 인구의 어떤 유입과 유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몇백씩, 몇백 명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포동에 이번 아직 입주는 안 했는데 16,000세대 그 정도 비슷하게 이제 대규모 단지가 생기고요. 근데 개포동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쪽 쪽은 이제 많이 이제 업무 관계로 다녔는데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그쪽을 나오려 그러면 되게 거기가 이제 이렇게 도곡, 대치, 개포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좋을 거예요. 그쪽 안에서 이제 좋은데 학원가가 많아요. 대치동. 그래서 그 학군을 따라서 지방에서도 올라가고 전세를 이제 거기다 놓는데 지금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게 국제 이제 그 외국어 학교 이게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제주도에 유치원 있는 데도 있고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중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의 학비가 더 들어요. 여기 국내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얘들을 갖다 그쪽으로 보내면 영어 하나만큼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교육 뭐 서울대 나온다 할지라도 외국에서는 안 알아준단 말이죠. 유명한 뭐 사학 고등학교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미국에서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그래서 좀 전혀 알아주질 않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유명 명문 그 대학교를 다니려고 했을 때 그게 쉽게 합격이 되겠냐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대치동의 그 사교육비도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국제 외국어 그 학교는 거기서 안에서 다 해주고 기숙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 노영동 같은 데는 또 학원가가 굉장히 많아요. 학원가가 많고. 제주도에서는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그걸 기러기 아빠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토요일 날 하고 또 일요일 날은 학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제주도 내려갔다가 다시 그 관광차 이렇게 휴식하러 내려간다 이렇게 되시도 여기서 내려가는 시간은 1시간 15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당일 그냥 생활권이에요. 당일 생활권. 향후 이제 제주도가 만약에 정부 정책에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카이스트 거기가 이제 그 관련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고 스타트업 실리콘밸리처럼 많이 들어가고 그 금융기관을 정부에서 했는지는 어디 모르겠는데 금융기관이 노영 오고리로 다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 통장 개설이라든지 일본 엔화 같은 거지 이제 이게 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러면 이게 자금이 이제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출을 다른 데보다 싸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대출을 싸게 해주다 보면은 본토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 그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기업 대출 위주로 가야지. 제주도민 자체가 7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소매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매도 괜찮죠. 괜찮긴 괜찮은데 인구수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대출인데 기존에 뭐 다른 데는 안 하나요? 다 하지. 그래서 이 부분 소매하시려면 하시고 이제 기업 대출 위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게 본토에 기업 대출 위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게 규모가 이제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커지고 스타트업이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대박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게 스타트업이 이렇게 좀 대기업 형식으로 이렇게 기술 하나로 커졌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거죠. 이게 해외 금융기관들도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영어 교육 도시로 해가지고 동북아 교육을 해가지고 한국인만이 아니라 주변 어떤 중화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와서 이것을 학생들이 있기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해외 금융기관이 조금이라도 오면 거기 자녀들과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되게 대인관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그렇죠. 초중고를 내가 대치동이 만약에 교육 그 명문 어떤 8학군 강남 8학군이
해외 유학 수요가 지금 3만 명 갔던 것이 8만 9천 명으로 그거보다 더 줄어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대치동에서 아무리 뭐 명문 고등학교 사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알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영어도 제대로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냥 시험 보기 위한 한국의 어떤 수능 보기 위한 공부일 수도 있고 근데 미국 학생들은 한국에 수능 안 보거든요. 그죠? 한국에 수능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대학을 초중고 여기서 그냥 제주도에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중고를 나온 애가 거기 명문 사학들이란 말이에요. 미국, 뭐 이렇게 영국, 캐나다 이 정도. 그럼 거기서 그게 그 대학교 입학 시험을 이렇게 자격증 내잖아요. 이렇게 어디 대학 어디 고등학교 나온 시험도 보겠죠. 시험도 보겠는데 그렇게 아무래도 발탁이 되죠. 또는 정부 정책을 따라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90 몇 퍼센트가 미국 대학 진학을 하니까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가서 하면은 완전히 가족 가운데서도 서로 정이 안 생기죠. 근데 이 제주도에 있으면은 서울 오기도 좋고 해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관광도 하고 이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정읍 같은데 향은 만약에 대치동이 깨져갖고 지방에서 이제 전세에 들어오던 것이 대치동 학군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학원가가 저기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교육비가 거기는 오히려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사교육으로 들어가면 돈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긴 한데 지방에서 전세 수요가 만약에 안 들어오고 제주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아파트가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겠는가? 보통 비싸야지 말이지. 학군이 깨진다고 생각해봐. 이제 제주도로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방향을 확 틀었다 그랬을 때 개포동도 이제 못 들어 전세가 못 들어간다고 만약의 경우에 전세가 교통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출근을 해봐야 영산까지 출근하면 엄청 시간이 강남이 보통 막혀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개포동하고 구룡마을 의문점을 가는 거죠. 이게 교통이 너무 안 좋다는. 반면에 압구정 같은 거 반포는 엄청 뛰어가지고 지금 교통이 좋죠. 이렇게 정부청사 들어가기도 좋고 광화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디든 가서 그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점 본점들이 있잖아요. 명품 사러 가기도 좋고 강남 분들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강남 압구정에는 현대백화점이 바로 붙어 있고 반포에는 거기 신세계백화점이 붙어 있단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좀만 가면은 노년 들어가고 압구정 좀 지나가면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 백화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롯데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시내로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본 개포동은 너무 교통이 안 좋거든요. 저도 업무 관계자에 계속 많이 가봤는데 좀 나중에 향후 이제 대치동이 깨져서 학생들 전세 수요가 없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뭐 돈 많은 사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좀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개포동 단지 안에는 뭐 다 자기네들이 다 시설을 해놨겠죠. 해놨긴 해놨는데 약간 노후화된 젊은 세들이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배드타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주도가 만약에 지금 정부 정책들에 성공을 한다면 투자 거처로서는 아직 아파트도 싸고요. 우리나라 저기 강남 아파트 뭐 이렇게 압구정 같은데 뭐 이렇게 50m, 60m 이래 50평짜리고 60m이 69억인가 찍더라고요. 얼마 전에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러고 보면 80평짜리가 120억. 그거에 비하면 진짜 이게 엄청 싼 거. 대정읍 같은 데는 학생 수요가 있어서 학생 수를 따라서 하고 외지 사람들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여기 국제 외국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들어가지 외지 사람들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학생 수를 따라서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약간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외부 사람들이 같이 사줘야 올라가는데
학생 이제 이게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국 대학 가면 거기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노영동이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이게 단지가 또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틀리고 제가 상가 주택 같은 것도 투자하기도 괜찮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 저출산이라는 거 잘 생각하십시오. 저출산이라면 지금 지방 대학도 전부 다 폐교 같으면 줄줄이 다 폐교입니다. 저출산이라 가지고 그다음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향후 아파트 수요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게 어떨까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외부에서 뭐 제주도처럼 외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다가 거기에 딱 거주를 하거나 업무차 금융 얘기 정부 정책들을 성공해서 금융도시로 키워주면 외국인들이 좀만 들어와도 완전 난리 대박치죠. 예전에 2021년도 1년 사이에 몇 억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때문에 막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290억을 작년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그 관광단지 타운 뭐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290억이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8월달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니까 나라별로 좀 차이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해외 관광객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뭐 작년 벌써 5월 30일자에서 72만이 입도객 수를 보세요. 제주도에 얼마나 이렇게 들어왔는가 72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향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주도가 10년 전에 2013년도는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400명 2019년도는 1500만 돌파했다. 그러다 코로나 터져갖고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약에 이게 거주 수요가 지금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룸이 필요하든지 아파트가 필요하든지 거주할 곳이 필요한데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뭐 상가 투자도 하겠죠. 아파트 투자도. 그러면 거기 지금은 중국인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향후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인구수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K-팝 같은 거를 제주도에서 해좀 일본도 조금 들어오거나 그럴 텐데 일본은 아직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이 이제 기업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틀리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 저는 어떤 것을 누구에게 권하거나 이건 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